자, 미스터. 자, 미스터 마켓 헤드라인 한번 줘보십시오. 뱅크런 여진의 회장 구속 갈림길, 새마을 금고 역사상 초유 사태다. 새마을 금고가 이제 대충 그 뱅크런 같은 것들은 뭐 더 이상 확산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정부도 또 한국은행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주말 가운데 뉴스가 났는데 새마을 금고가 여러분 다 우리 권 프로가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새마을 금고는 다 그 개별 저 금융 회사예요. 네네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통할하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 그래서 저기 아마 저 어디죠? 저기 잠실 가기 전인가? 거기 잠실대교 북단 저 남단에 보면 거기 사무실이 있는데 옛날에 저도 여기 거래를 좀 하고 그랬었어요. 현역에 있을 때. 근데 여기 중앙회장이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법원에 출석해서 아마 오늘 이게 결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구속 여부가. 그래서 구속이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구속이 안 돼도 아마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게 이제 그 이분이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저 회장이 구속 구속영장 청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새마을금고가 이제 자금이 이제 각 새마을금고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해서 새마을금고 중앙에 자금을 위탁 운영을 시켜요. 예. 만약에 어떤 동네 새마을금고가 내가 1조가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운영을 하지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중앙회가 이제 큰 운영 기관이니까 우리 거 운영해서 배당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돈이 굉장히 많은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뭘 하냐면 PEF에 출자를 내줘요. 사모펀드라,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는 거죠. PEF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기관의 자금이나 어떤 장기 자금을 가져다가 5년이나 7년, 통상 5년, 7년 정도의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회사의 경영권이 있는 지분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엑시시키. 아까 KKR 이런 데들이 이제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거는 사실 그 주식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면 내가 환매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뺐다 넣었다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은행에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채권 사고 파는 것도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는데 이 PEF에 돈을 주는 거는 대충 한 7년 정도의 롱텀 자금을 줘요. 예. 그리고 묶이죠. 이 PEF는 돈을 받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영권을 산다든지 이런 전략적 투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자금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57세 아니에요 지금 56세잖아요. 내가 어디서 PF 7년짜리 자금 받으면 내가 63세까지 할 일 생기는 거야. 막말로. 그렇죠. 이게 굉장한 이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이쪽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불법적인 어떤 금품 수수가 있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12월 이건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도가 된 거니까 말씀드립니다. 2020년 12월 중소형 PF 운용사인 ST 리더스 PF가 중앙회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서 M캐피탈 이게 M캐피탈이나 예전에 효성캐피탈이에요. 이걸 인수를 하네. 보세요. 중앙에 출자금을 받아서 운용사가 인수를 한다며 캐피탈사를. 예. 근데 당시 중앙회가 여기다 3천억 원대 규모의 출자를 해줘요. 3천억 원. 근데 그래서 이 검찰이 혐의가 뭐냐면 이 SK 리더스라는 그 운용사는 3천억을 출자받아서 M캐피탈 사면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운용사 SK 리더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올해 3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6월 중앙의 기업금융부 팀장인 그 여기 뭐 A 씨라고 돼 있는데 A 씨와 M캐피탈 부사장인 B 씨를 구속 기소를 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이 회장까지도 이제 흘러갔다라는 정황을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앙회라는 어떤 이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데하고 네. 중간 다리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B 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B 씨가 누구냐면 이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에요. 근데 운전기사 출신이 현직이 뭐였냐? 아까 그 인수한 M 캐피탈이라는 데 있죠. 거기 전무를 한 거예요. 물론 운전기사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전무 사장 부사장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죠? 예. 그런 법은 없는데 하필이면 출장한 그 금융회사에 금융기관 거의 금융기관에 그 회장의 운전기사가 출자 받아서 산 그 캐피탈사에 전무를 하고 있다? 이거는 좀 석연치 않죠. 거기다가 이제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수개월 동안 쓴 그런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하튼 좀 심각한 모랄 해저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유로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아마 오늘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금고 역사상 처음이래요. 63년도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후로 이 회장이 기소가 되는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되는 일이 처음인데 이 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 금고법에 따르면 79조 사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5조 등의 죄로 기소만 돼도 유무죄 하기 전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가 있게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이 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은 검찰은 당연히 이제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만큼 기소할 가능성이 많다. 기소가 되면 업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금융권에 이러한 큰 자금을 운영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견물생심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도 이게 금융회사처럼 받지를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어떤 불투명한 권역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3천억만 딱 받으면은 그걸 받은 회사는 진짜 엄청난 페이바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자기 돈은 아니에요. 이렇게 운영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문제가 터진 이후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난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그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하는데 전문성이라든지 또 감독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다른 은행이라든지 자산운용사하고 조금 다르게 처리되고 있는 어떤 권역이 있다면 잘 한번 점검해서 이런 기사가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좀 네. 유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돈으로 성장한 PF 운용사들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여기 구속된 그 팀장이라는 분이 엄청 거의 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얘기가 금융권에 꽤 있었거든. 잘 보이면 몇천 원씩 여기한테만 여기 자금만 받으면 왜냐면 이제 PF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리드 매니저라 그러는데 앵커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가 오케이 그런 블라인드 펀드 그러니까 아무거나 투자해도 되는 게 혹은 프로젝트 펀드에 내가 1,000억 꽂아줘 그러면 다른 데 펀딩이 되는 거예요. 앵커로서. 먼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그 역할을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했고 그게 이제 회장까지도 연결된 거다 이런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3 그리고 미스터마켓 이 정도로 정리하고 얼른 또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야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